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K부동산 쇼핑이 논란이라고 합니다. 수억의 웃돈을 주고 한국 아파트를 싹쓸이해서 실거주는 하지 않고 가격만 올리는 등 투기를 위한 부동산 매매를 한 건데요. 이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폭등 현상도 곳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시장 영향과 이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부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부동산 계획도 세워보시고 정보도 얻어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15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또 TV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댓글로 바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요즘 노란 톡방 많이들 하시죠?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입장해 주시면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알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 알부자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전국을 다니는 남자입니다. 정영훈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법한 주제, 이야기를 좀 들고 왔는데요. 요즘 특히나 날이 많이 상당히 무덥고 습합니다. 근데 적어도 외부적인 날씨는 제가 어떻게 드릴 수는 없지만 속은 내가 어떤 얼마의 자금으로 어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요즘 같은 트렌드, 흐름이 빠르게 변하는 과정에서 뜨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투자 그리고 매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날씨는 어쩔 수 없겠지만 속은 제가 오늘 제대로 뻥 하고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지쳐 있었는데요. 속을 뻥 뚫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알짜 강의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 이 4년 전 집값이 지금의 전셋값이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려주시죠. 네,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요즘에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과거를 좀 봤을 때 후회하시는 시점이 어찌 보면 4년 전 시점에 내가 그때 무엇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오셔서 상담을 할 때 후회, 좀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 왔습니다. 자, 4년 전 집값이 지금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의 이제 전셋값이다. 그래서 4년 전에 내가 어떤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내가 작년, 재작년에 그냥 기다리지 않고 샀다라고 한다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앞을, 미래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을 보시게 되면 2017년 6월 매매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이 아니라 매매 가격이에요. 그래서 6억 이제 초반대였는데 지금 2021년 7월을 하다 보니까 6억을 훨씬 엄청나게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 가격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매매가도 아니고 전세가가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잘못 파신 분들,
그렇게 제가 조언을 드려서 함부로 파시면 안 된다 조언을 드려도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걱정이 많으시다 하시면 이제 혼자 스스로 이게 저지르시고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이제 평균을 본다고 친다 하더라도 2017년 6월 매매가 6억 1천, 2천이 좀 안 되는 가격에서 2021년 7월 전세 가격이 6억 3천, 6억 4천 사이입니다. 그래서 중위 가격도 그렇고 평균 가격도 그렇고 4년 전 집값이었는데 지금은 그 4년 전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싸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절망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 발단이 2020년 7월에 이 임대차법이 나오게 되면서 정부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전세난, 주택난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이 임대차법입니다. 근데 이 이유를 통해서 가격이 도입이 되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막 1억 이상이나 올라버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혼란에 부닥쳐 있는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오를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제 고민 속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부동산은 이 흐름이 중요한 거고 하루아침에 폭락을 한다거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폭등을 한다든가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내가 좋은 위치의 물건을 찝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상담하신 분들이 인지를 하셔서 자산이 많이 늘어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이 매매 가격적인 불안한 부분 그리고 전세가 가격이 좀 불안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고민을 더 이상 좀 많이 하시기보단 각각 자산에 맞춰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과도기 과정이니까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걸 생각하시기보단 추이가 4년 전 매매가 대비해서 지금 서울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럼 매매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내가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뭐 2배가 올랐다, 3배가 올랐다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업무 상업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지금 규제가 정책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세금이 양도세 부분도 있고 종부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빌딩이라든가 이런 상가 라인이거든요. 종부세가 세금 혜택이 주택보다 빌딩 상가 라인이 더 많다 보니까 이 종부세 과중을 통해서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거래가 많이 늘어나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인지를 하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 지금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흐름에 맞춰서 바꾸고 있다. 즉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이런 상가 빌딩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라든가 좀 공실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주택이 지금 어려워요, 주택이. 그래서 주택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가격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업무시설 쪽으로 지금 방향 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부동산은 없는 것보단 하나가 낫고 하나보단 2개가 낫다고 조언을 드리는 게 늘려야지 내가 갈아타기도 편하고 자산이 이동하시기도 상당히 수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님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포인트는 이 현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택을 처분을 하고서 종부세 부담, 이런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빌딩 상가를 간과 동시에 또 뭘 보고 있냐. 올 하반기에는 이 수도권 부분에서 토지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지역을 보면 창릉, 왕숙, 부천 대장, 광명, 양정역세권, 풍무역세권, 안성, 그리고 용인, 이 SK 하이닉스까지 해서 이 보상이 풀려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이게 포인트가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
이 지역 부분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르기가 쉽다는 거죠. 즉, 돈이 유동성이 돌게 되면 현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기보단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서 크게 눈을 뜬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세금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주택을 처분해서 빌딩 상가로 가고 소액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런 토지 쪽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토지 쪽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관심을 가져버리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들 포인트가 뭡니까? 결국은 내 자산이 늘어납니다. 내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활짝 웃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십니다. 고점이다, 저점이다, 이렇다, 저렇다, 어쩌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저와 함께 이미 시작을 하셔서 자산을 늘리신 분은 이미 벌어서 3개 중에 한두 개 처분하고 빌딩 상가로 갈아타서 월세를 받고 계시고 그리고 남은 자산 5천에서 1억 정도는 또 보상이 일어나고 국가정책이 깃드는 그런 지역에 가서 잠시 또 잠궈두고 그래서 4년 전의 매매가가 현재 전세가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정말 이 갭차가 많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년 후에 봐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 앞으로를 위한 4년의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만드셔야 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월세 받는 상가가 있냐? 우리 집에 나와 내 자녀를 위한 토지 부동산이 있냐?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서 혼자 어렵게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랑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상의를 해서 뜨는 지역을 정확하게 관심 가지셔가지고 자산을 확 이렇게 멋지게 늘리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짜 강의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사실 부동산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좀 한정적으로 주택만을 고집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동산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지역도 다양하기 때문에 눈을 돌릴 곳도 많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언제 어디서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좀 부족할 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들 저희 알부자와 함께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전화, 문자 항상 열려 있거든요. 이외에도 뭐 유튜브나 QR코드도 가능하십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594번 또는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또 어려우신 부분들은요.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하시다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요즘 노란톡방 많이들 하시죠.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 찍고 저에게 입장을 해주시면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짜 강의 순서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순서는 이슈와 또 알찬 고민 상담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슈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한 이 부동산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외국인의 부동산 습격.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쇼핑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 교란은 외국인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대체 외국인은 왜 한국 부동산 쇼핑에 나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중국인들이 정말 쇼핑을 많이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쇼핑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K부동산 쇼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K부동산, 외국인의 부동산 습격이 시작이 되고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서부터 어떤 특정 시점만 되면 우리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K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K부동산 있기 전에 K팝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일단 우리나라는 뭔가 시작을 하면 전부 다 1등을 먹어요, 1등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나 이 부동산 쪽에 자산의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거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비중이 부동산과 어느 정도는 좀 균등하게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특히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은 내가 돈을 있어도 어디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들이 특히 많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부동산은 실물이다 보니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위기가 좀 뭔가 경제가 불안감이 있게 되면 살짝은 좀 부동산으로 좀 몰리는 지금의 지금 기운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흐름을 보고서 외국에서 이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내국인보다 규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LTV라든가 DTI라든가 그리고 뭐 자금 출처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머리가. 뭘 하나를 사더라도 자금 출처를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뭐 부모 자녀 간에 뭐 증여 차용증 끊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골이 아픈데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사고 싶어서 한 달인데 어쨌든 규제야 앞으로 좀 더 주어질 수도 있고 좀 더 풀릴 수도 있는데 좀 이때가 좀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들을 외국에서 좀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규제가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역차별 분위기를 좀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빈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빈집 발생한 부분에서 요금을 부과를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신축 같은 물건을 또 못 사게끔 규제를 하는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좀 소리가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에서 실물, 자산, 부동산으로 좀 몰리는 거에 있어서 외국인들도 지금이 좀 적기라는 좀 해석으로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차별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좀 기회를 줌으로써 좀 외교적인 문제도 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짓기보단 외국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출이라든가 자금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이 K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이 부동산 쓸어담기가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규제들이 많이 가해지는 반면에 외국인에는 크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말뿐인 것 같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니까 중국에서도 그만큼 한국만큼 또 좋은 투자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방법이 없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방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법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진행이 좀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하루아침에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가지고서 기대하시기보다는 제도적인 부분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단 상황에 맞는 자금 운영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 조언 드리는 건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우리가 금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외국인이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디에 있는 물건을 좀 주로 사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서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아니 외국인은 왜 규제를 안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규제한 이런 투정식으로 하시게 되면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을 전문가랑 공부를 하시고 공유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심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또 부동산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부동산 이슈 만나보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달아오르는 매수 심리. 정부가 올해 하반기엔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 영끌과 비투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2030 세대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뭐 비투와 영끌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정부의 또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하반기에 대출 규제가 되고 조금 더 규제가 된다고 한다 보니까 이럴 때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좀 빼꼼히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게 좀 가속화되는 좀 시장 흐름이라고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하반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 사람은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 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하반기에 대출이 좀 규제가 뭐 심하게 된다, 아니면 뭐 경제 위기가 된다, 뭐 금리가 어떻다, 뭐 대외적인 게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쨌든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는 시장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대출, 하반기 부분에서 대출 부분에서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뭐 LTV라든가 DT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 이제 뭐 60%, 70%였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40%까지 뭐 줄이고 DSR 부분도 뭐 구간별로 있겠지만 뭐 40%에서 뭐 20%로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운영이라든가 실무, 실수요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매수 심리가 뒤늦게 이게 규제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버렸구나. 실수요자분들은 대부분 좀 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게 사소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규제가 더 가속화되면 될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 있으신 분들은 2개를 만들어라. 2개 있으신 분들은 3개를 만들어라.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은 없으신 분들은 시각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으신 분들은 2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 더 할 걸 생각을 하고 2개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 3채는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동산은 철저하게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것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사람이 부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장점은 뭐냐면 지구 폭발할 때까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좀 무리하신 분도 계시고 뭐 빚을 좀 내신 분도 계시지만 정확한 건 부동산을 가지고서 너무 투기성 짙게 너무 우리가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뭐 15억을 넘어가게 되면 뭐 대출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좀 불안한 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드실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하반기에 뭐 누군가가 뭐 갑자기 뭐 폭락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시게 되면 오히려 그런 걸 믿을 바에는 그냥 어디 가서 점을 봐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봐야 되겠지만 하반기에 이런 규제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자산 운영을 하시는 걸 조언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에도 이제 실수요자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대출을 더욱더 강화하고 뭐 관리하는 부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한다라는 이 말에 2030 세대들 특히나 이제 앞으로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이제 걱정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2030 세대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걱정이 앞서기는 한데요. 이 규제라는 게 뭐 지금 당장 생겼다고 해서 앞으로 안 바뀌라는 법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변할 수도 있는 게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불안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앞으로 크게 생각하셔서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보와 또 이성을 찾으셔서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정보 많이 얻어가보시기 바라고요.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계속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대출 규제 강화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그럼 앞으로 상승장일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1금융권에서 계속해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닐 것 같거든요.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대출을 계속 받을 수요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끌어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 그대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 모든 건 이제 무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지 못하게끔 DTI라든가 LTV라든가 DSR이라든가 정부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의 좀 밑작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부채가 많아서 좀 어렵다,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부채가 뭐 가계부채든 뭐 국가부채든 뭐 40조 이상 증가를 해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이야기를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먹고 사시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규제를 이제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런 무리한 상황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밑작업을 저는 다 하고 있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타 국가 대비해서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부채 부분에서의 건전성 부분은 우리나라가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1금융권에 이어서 뭐 2금융권, 3금융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규제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폭발적으로 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안 하실 분은 안 하고 하실 분들은 또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부가 얘기를 했던 이 공급적인 부분, 이런 3기 신도시 부분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는 게 먼저 우선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 규제적인 부분은 밑작업을 해놓은 상황에서 조금은 더 좀 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너무 큰 우려와 걱정은 스스로 좀 정신건강에 좀 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흐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걱정하는 부분은 괜찮지만 너무 심하게 걱정하시면 저희 정신건강이 또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흐름만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속해서 이 바뀌어지는 규제나 대책들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슈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여훈 전문가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알찬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전화 문자 열어놓겠습니다. 01315-2594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방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이 좀 반갑습니다. 있으세요? 예, 그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상반기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네. 향후에도 더 오를 여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같은 동에 거주하는 아파트 말고 그 외로 연초에 1억 이하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한 4채를 제가 전세 끼고 샀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이 이게 덩치가 좀 커지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거든요.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 부자시네요. 자, 구체적인 위치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시흥시. 예, 시흥시. 예, 옥구촌서로. 네. 373번 길. 네. 7. 373번지와 7. 예. 373번 길 7. 예, 373번 길 7이요. 예. 예, 신호세평 아파트. 네. 요거 한 군데만 보시면 될까요? 거기는 거주하고 있는 데고요. 예. 나머지는 같은 동네에 있는 소형 평형 아파트라서 예. 전체를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주변 지역까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보고 네, 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시청자님. 예. 자, 요즘 핫한 시흥 요쪽 라인에 있어서 보유하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예. 내 채나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되게 큰 용기 내셨어요, 시청자님.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잘 뭔가 풀린 것 이렇게 같은데. 씌이셨어. 씩 들어왔어. 예. 자, 일단 좋은 거는 지금 오른쪽에 이제 안산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시청자님. 예, 많이 올랐죠. 예.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북쪽으로 보시게 되면 강남에도 노년이 있지만 인천에도 노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이곳이 좀 월곤 라인들이 좀 어려웠잖아요, 많이. 예, 맞아요. 막 6, 7억에 분양 나왔는데 좀 막 다 떨어져 버리고. 근데 예. 핫한 거는 이제 월곶 판교선이 예.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월곶 주변이 되게 주목을 받고 그 과정에서 105 신도시가 들어오고 2025년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라인 호재 때문에 이 105시 월곶이 되게 많이 핫해졌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안산은 안산대로 잘 오르고 그리고 북쪽은 월곶이랑 105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오이도랑 정왕이랑 이런 신길 온천역 사이에 있는 이런 반월 시야공단 라인에 붙어 있는 이곳이 어찌 보면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되어 있던 곳이에요, 시청자님. 예.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도 올랐고 여기도 올랐으니까 여기도 뭐로 오를 이유는 없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런 그래서 이제 같겠어요. GTX 라인 호재에 있어서 안산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그리고 오이도역에 대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요 사이에서 시청자님 물건까지 좋은 영향이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억이었던 물건들은 2억, 3억을 가고요. 3억이었던 물건은 4억을 넘어서 5억을 가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작용이 좀 크게 됐다라고 좀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어쨌든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셔서 돈을 버셨는데 더 버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시청자님 물건이 이제 주변들이 이제 90년대 중후반 물건입니다, 시청자님. 예, 한 그러면 25년 정도 됐어요. 이 물건들이 좀 잘 되시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그러게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럼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님이 행복한 일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요 안산 시내 요 초지라든가 이 라인이 더 올라야 되고 105시라든가 월곶 라인들이 더 올라야 돼요, 시청자님.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호재는 시청자님이 잘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잘 우리가 돈을 벌었다. 그래서
계속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일부는 좀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인근 가장 마음 편하신 건 유지를 하세요. 예. 근데 어쨌든 한 곳에 계속 있는 것보단 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것보단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제가 부동산 자산을 없는 것보다 하나, 두 개, 세 개 늘리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늘리셔서 자산을 늘려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또 더 좋은 곳을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우리 시청자님이 좀 지혜롭게 잘 찍으셨고 미래적인 부분도 분명히 좋습니다. 좋지만 제가 만약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다 계속 보유하기보단 일부를 제가 돌려서 다른 곳도 가격에 맞는 걸 찾아서 투자를 생각을 하고 좀 공부를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할 곳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유지를 하시고요. 다른 투자할 곳을 찾아내신다라고 한다면 같이 공부해서 그런 곳들을 찾아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상당 내용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타이밍은 굉장히 좀 좋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아무래도 흐름이 또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뭐 단기간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런 큰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그 흐름들을 따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용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제가 4년 전에 네. 구미시 현곡동 큐피트 107-3번지를 인수를 했어요. 네. 12가구 정도 되는데 예. 거기가 4년 전에는 LG하고 삼성이 있었는데 네. 그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제 원래 다가구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전월세가 전혀 되지 않고 뭐 대출도 안 되고 네. 법이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들은 많이 선호를 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르는데 거긴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전 시세보다 완전히 떨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빈방이 거의 많아요. 예, 공실이 좀 있으시군요. 네. 다가구 가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어떤가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구미시 현곡동에 위치한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데 현재 공실도 좀 많이 있고 하셔서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지금 구미 그리고 뭐 전주 그리고 107-3번지예요. 마산 지금 마산.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과거 이제 7대 도시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너도 나도 다 이제 잘 나가는 지역들이었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시청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LG랑 삼성이 구미를 갈 때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왔으니까 또 나갈 때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미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도 개발을 지하철들을 좀 빨리빨리 놨어야 되는데 이런 철도 개통들이 좀 늦어지게 되면서 전주에 좀 지지부진함.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는 창원에 좀 밀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분명히 좋아요. 구미시청 바로 옆에 이 현곡동 네네. 잘 먹고 잘 사는 이 동네에 있는데 네. 그리고 바로 앞에 철도도 있고 구미역도 네. 있고 구미 IC도 있고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다 갖춰졌거든요. 네네. 남은 건 이제 딱 하나야. LG랑 삼성이 계속 있거나 추가적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LG 삼성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네. 자, 그래도 구미인데 구미다 보니까 구미도 교통이 좋고 괜찮고 낙동강이 또 흐릅니다, 시청자님. 이제 그런 라인에서 구미도 큰 개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개발이 좀 진행되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그런 호재만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괴평 IC 위쪽으로 가면 송림리랑 봉안리랑 해가지고 요 도로가 우회도로가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거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청자님?
네네네. 요 위쪽에 요 도로가. 네네. 그리고 지금 구미에서 개발하는 게 거의 IC 아세요? 거의 IC요? 예, 국가 이산단인데 금호공과대학 옆에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요 옆에 산호대교 건너서 네. 여기가 이제 거의 IC, 여기 거의 도시개발을 하거든요. 거의 도시개발. 예. 몇 세대가 새로 개발이 돼요? 예, 여기가. 네. 요 논대기 산대기 일대가 개발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문성 아시죠? 문성. 네네. 문성 3지구에 요 레이크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가 상승은 요 위쪽들이 좀 잘 돼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지금 구미에서 웃고 계신 분들은 거의 문성 요쪽에 계신 분들이랑 네. 요 지산동 아십니까, 시청자님? 네네, 비산동. 예. 예, 구미시청 요 반대편. 네. 여기에서 농사 짓고 계신 분들 있죠? 네네네. 요 분들은 행복해요, 시청자님.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개발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개발들이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구미에 어쨌든 돈은 몰리는데 시청자님 그 체감 느낄 만큼 이 지역이 가격 상승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 3년은 필요해요, 시청자님. 2, 3년 뒤에는 그러면 2, 3년 뒤에 괜찮아진다는 거의 요 개발 잘 되고 문성도 마감 잘 하면서 도로가 이게 연말에 개통하거든요. 네. 연말에요? 네. 그러면서 요 지산동 라인이 조금만 개발이 입지만 되게 되면 요 반대편이 상당히 이 아이들이 가격이 평균 가격이 오르면서 아래 아이도 좀 오르기가 좀 쉬워요, 시청자님. 그래서 그 기간을 계획대로만 됐을 때 빨리 되면 2, 3년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가구는 아파트는 올랐는데 다가구는 지금 그 4년 전 시세보다 더 떨어져서 그쵸. 2억 가까이나 더 떨어져. 네, 왜냐면 이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그러면 LG나 삼성이 다시 들어올 계획은 없고 거기 있는 사람 지금 공장 부지가 그냥 놀고 있는 건데 뭐 다른 기업체에서라도 이게 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다른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면 안 되잖아요, 시청자님. 네. 중요한 건 이런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시청자님이 계속 아파트만 오른다 얘기를 하시는데 아파트가 올라야 시청자님께 오르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가 더 올라야 돼요, 시청자님. 그래요. 그래서 제 조언은 우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흐름을 시청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답답하셔서 그런 거야. 얘들이 잘 돼야 평균 지가가 나머지도 반대편도 오르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위쪽에 있는 애들이. 무슨 얘기인지 좀 살짝은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을 생각을 하시고 3년이요? 너무 어려우시다면 한 번쯤 우리가 다른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청자님.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뭐 아까 뭐 계속 아파트, 빌라 뭐 가격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더 있을 거냐, 갈아탈 거냐, 그 기간적인 거랑 금액적인 걸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구미는 핫한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 인지하세요, 시청자님? 그럼 여기 성곡동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후에 얘들이 잘 됐을 때 우리 시청자님 제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제가 따로 해서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시청자님. 일단 개발 중인 호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마무리가 되고 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상세하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제가 2018년도에요. 네. 세종시에 이제 땅을 좀 샀어요. 네. 임야를. 그랬는데 지금 그게 물건을 잘 산 건지, 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공유 지분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일단, 앞으로의 향후의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세한 위치가 좀 어떻게 되시죠? 세종시 장군면, 장군면. 언용리, 네. 52번지가 하나 있고요. 예. 또 산 27-3번지하고 두 필지거든요. 네, 두 필지요. 네네. 네. 은용리에 위치한 두 필지의 토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그때는 하나 개발이 들어온 데서 저희가 샀는데 지금 아직 들어오고 있지가 않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네, 이런 호재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함께 저희가 또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토지 있으시네요, 세종에. 네네. 시청자님 부자시죠, 부자? 네, 부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토지나 이런 상가 빌딩 같은 건 꼭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야지만 이 부동산 흐름을 이해하기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 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 이제 부동산이 이제 이쪽에 있으신데 네. 이제 뒤쪽에는 임야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앞으로는 서세종 IC와 요 네. 도로가 잘 이제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자체가 장군면이신데 네. 장군면에서도 요 봉안리 아세요? 바로 옆에? 네네. 봉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봉 잡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예, 예. 소유하고 있다가 엄청 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제 조언은 뭐냐면 오른쪽에 세종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봉안리 쪽도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네. 이제 시청자님 차례거든요. 시청자님 차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저는 뭐 주변에 뭐 장군 산단서부터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네. 봤을 때 한 2년만 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예. 두 필지가 다 똑같이 2년만 기다리면. 네, 2년만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더 네. 확장을 해요. 네, 지금 보니까 산을 깎았긴 깎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런 개발들이 더 된단 말이야. 왜? 교통이 네. 좋아지고 KTX서부터 대전이랑 네. 철도 이동을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세종이.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땐 한 2년 정도 뒤에는 좋은 영향을 네. 좀 크게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네. 매도는 올해 내년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내년 말쯤에 우리가 가격 상의만 하면 돼. 얼마에 팔까? 이렇게. 네네. 아.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게 보유하시고 한 2년 네네. 뒤에 적당한 가격을 상의를 해서 팔든가 네. 네네.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과 같이 개발을 하든가 이런 방향을 좀 네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네. 네, 시청자님 상담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타이밍은 좋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방향 설정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에 갇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 오프라인 자리에서 다시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부자 오늘도 정영훈 전문가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와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 꼭 잊지 마시고요. QR코드 찍고 반드시 입장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